안녕하세요. 사연으로 알아보는 통상 트렌드 통상담소의 MC 신사임당입니다. 오늘은 절친과 절교 직전인 친구의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일 때문인지 사연 들어볼까요? 이럴 거면 그냥 다 관둬! 그래 더럽고 치사해서 진짜? 세상에 둘도 없던 절친이었던 우리가 파국을 맞이한 건 바로 몇 달 전 일 때문이었습니다. 아기 때부터 학창시절까지 자석마냥 딱 붙어 지냈던 우리 둘. 하지만 친구의 급유학으로 태어나 처음 떨어지게 됐죠. 친구를 그리워만 하던 어느 날 반가운 톡 하나가 왔습니다. 멀리 타지에서 혼자 얼마나 외롭고 심심하겠나 싶어서 넷플릭스에 멜론, 리디북스까지 제가 가입한 모든 구독 서비스 아이디를 공유했죠. 바로 이게 불행의 시작일 줄은 모르고요. 간만에 쉬는 날 제 최애 미드를 보기 위해 넷플릭스에 접속했는데 이미 접속 중이란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그래, 친구도 지금 영화를 보고 싶을 수 있지 싶어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또 책도 보고 싶을 수 있지. 억지로 이해하면서 음악이라도 들어야겠다. 멜론에 접속했는데 또 접속 중이라는 문구가 뜨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란 겁니다. 제 아이디를 빌려준 석 달 내내 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전 참다 못해 전화를 했습니다. 야, 내 아이디 쓰는 건 좋아. 근데 나 쓸 시간은 주는 게 예의 아니야? 아니면 같이 요금을 내던가. 아니, 네가 내 것처럼 쓰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돈 내라고 하냐? 진짜 치사하다. 뭐? 치사? 이럴 거면 그냥 다 관둬! 그래 더럽고 치사해서 진짜? 이렇게 된 겁니다. 15년 절친과 이렇게 끝내고 싶진 않은데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작했네.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다르게 오프닝을 꾸며봤는데요. 이번에 할 얘기가 바로 이 스마트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은 신통상 이슈 제2편 디지털 서비스세입니다. 유형의 물건이나 재화에서 무형의 서비스나 콘텐츠까지 무역 통상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생긴 통상 이슈 디지털 서비스세. 대체 디지털 서비스가 뭔데 왜 세금을 내게 한다는 거지? 이게 왜 중요한지 관세 이름만 듣고는 예측하기 힘들죠. 그래서 통상 풀어주는 남자 저 신사임당이 미스터리한 디지털 서비스세 지금부터 술술 풀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서비스세 통상 이슈의 트렌디한 소식이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 이슈는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18년에 EU에서 도입을 시도했었거든요. 하지만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등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19년 프랑스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연매출 7억 5천만 유로를 넘고 프랑스 내 수입이 5천만 유로 이상인 IT 기업의 매출액의 3%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데 바로 이 조항 때문에 미국과 프랑스 사이에 무역 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미국은 이 프랑스의 디지털 서비스세 내용이 차별적 조치라고 반발했고요. 대응 조치로 프랑스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인 화장품과 핸드백의 보복 관세를 무려 25%나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일촉즉발, 전 세계를 긴장케 할 역대급 무역 분쟁이 일어날 뻔했지만 극적인 타협으로 프랑스의 보복세 부과는 무기한 유예됐습니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특정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긴 매출액 중에 일정 비율을 법인세로 내는 걸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사연에 나왔던 멜론, 리디북스 같은 온라인 구독 서비스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등의 빅테크 기업, 아마존, 쿠팡, 11번가, 애플스토어 등의 온라인 마켓까지 디지털 서비스로 수익을 얻은 기업이라면 그 일부를 세금으로 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전에 세금을 내지 않았었나? 내긴 냈었죠. 해당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나라에. 그런데 요즘엔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나라랑 본사가 위치한 나라가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일부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세워서 최대한 세금을 덜 내려는 꼼수를 부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걸 바로 맵스라고 합니다. 실제로 2019년 구글,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에어비앤비까지 글로벌 IT 기업 134곳이 한국에 납부한 부가세는 2,367억 원이에요. 그런데 네이버가 단독으로 낸 법인세 4,500억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조세 불평등으로 인한 통상 갈등이 프랑스와 미국이 보복 관세까지 얘기할 정도로 큰 통상 분쟁으로 번진 겁니다. EU나 프랑스 그리고 유럽의 주요 국가가 말한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애플 등등등 미국의 IT 기업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선 자국기업 보호 차원에서 항의할 수밖에 없고, 유럽에선 매출에 대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니까 통상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 핫한 통상 이슈인 디지털 서비스세. 어떤 식으로 합의를 이뤄낼지 저도 참 궁금하네요. 오늘 통상담소에선 도입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다면 더보기란에 통상 리포트를 검색해주세요. 알차고 트렌디한 통상 소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상담소 MC 신사임당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핫한 통상 소식으로 돌아올게요.